바람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1호학번 양의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실에 있는 의과대학 실험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은 제가 인턴 생활하고 있는 연구실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오늘 일정은 9시, 그러니까 지금 8시 반이니까 9시부터 지금 쥐들을 키우고 있어요. 실험용으로 신체 조성? 그거를 찍는 기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인바디 같은 거. 그거를 오전에 찍고 뭐 쥐들 식도로 이렇게 영양분을 넣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세포들도 키우고 있는데 걔네 뭐 밥도 갈아주고 집도 갈아주고 그런 거 하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 블랏이라고 단백질을 정량하는 그런 실험 기법이 있어요. 그거 하면 아마 오늘 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보니까 그 대학원 이제 합격한 거를 봤거든. 일단 지금 학부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고, 내년에 대학원 진학을 이제 하려고 여기 송도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합격 발표가 났어요.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등록 절차만 남아있고, 내년 3월 21년 3월부터는 여기 대학원으로 공부하러 올 것 같습니다. 그 대학원이 뭐 하는 데야?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배우는 거야? 거기는 일단 과 이름이 융합의과학과 의생명과학 전공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과학 전공이라서 생물학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과목에 이제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운동생리학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운동생리학 대학원을 가겠다고 결심을 한 뒤에 운동생리학 대학원에 현재 재학 중이신 그런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혹은 이제 학과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학원 준비에 대한 방향을 잡았고, 탭스라는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탭스 준비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공인 영어 성적이기 때문에 그걸로 제 수준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서 일정 점수를 따놓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원을 가겠다라는 그런 걸 찾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어라는 그런 조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탭스도 준비했고, 그 외에 그 스피킹 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준비하게 됐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제 자리입니다. 제 자리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생명과학과이다 보니까 화학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준달의 일반화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간단한 실험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이고요. 이제 이거는 파이펫이라고 이제 여기에 써 있는 10, 20, 200, 1000이라고 써 있는데, 이만큼의 볼륨의 용액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PCR이라고 PCR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우리의 생명 원심 분리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여기가 시약장. 여기에 이제 온갖 시약들이 다 있어요. 유해 물질부터 다른 것까지. 여기에서 주로 시약을 꺼내서, 여기는 주로 파우더 형태여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 저울에서 무게를 재서 각종 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뚜루루루 해서 여기에다가 용액을 두면은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풍경은 이렇게. 지금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동물, 그러니까 쥐, 세포, 혹은 사람에서 운동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켜서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적인 변화를 전문용어로 스테이블 아이소톱이라고 해요.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대사의 특정 부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는 실험 기법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연구실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포들이 먹을 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포의 못에 스네센스를 유발할 물질이어서 얘네를 가지고
세포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거예요. 이제 얘네가 세포에 직접 닿는 애들이기 때문에 세포에 이제 적정 온도를 얘네도 비슷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37도로 낮춰놓고 얘네를 데우는 작업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합니다. 지금 이제 셀을 볼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을 모니터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맨손에 병균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요 안은 이제 무균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셀이 이제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셀이 오염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할 거는 세포가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그중 하나에 이제 밥을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애는 살고 있는 집을 옮겨서 요 플레이트 안에 이제 여러 셀이 있는데 얘네가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여러 집으로 나눠줄 겁니다. 네, 지금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수를 세고 왔고요. 이제 세포를 그 플레이트에 이제 뿌려서 그 플레이트의 자리를 잡게 하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셀들의 집을 바꿔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할 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주로 공부할 때 유튜브에서 이런 화학적인 거 그런 거는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수업 자료를 많이 올려주셔요. 그래서 이런 걸로 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논문은 이제 주로 영어로 된 걸 읽어요. 그래서 논문은 이제 아이패드로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좋아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여기서 검색 바로 뜻이 나옵니다. 축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대학교까지 제가 축구 선수로 진학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성적 지향적인 축구를 하게 되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저 스스로 제 루틴을 정해서 경기를 임하는 것에 그런 스케줄에 익숙해져 있다가 단체적인 스케줄에 맞추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루틴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그런 슬럼프에 빠지니까 점점 경기에 나가는 게 싫어졌어요. 경기에 나가는 게 싫은 선수가 과연 운동선수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토익 책이 꽤 있는데 탭스하고 이 토익은 편입할 때 어떻게 준비했었던 거야? 일단 운동을 그만두고 뭐 바로 이제 토익을 공부하기에는 좀 아는 게 없으니까 3개월 동안은 그냥 동네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이제 1대1로 그냥 영어의 기본적인 거를 배웠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토익 학원을 다녔는데 토익 학원은 한 7개월 정도 다녔나? 7개월 다니면서 뭐 이런 거 단어 외우고 뭐 이게 문제 풀고 그런 기본적인 문법이나 그런 거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
편입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피지컬 코치가 되기 위해서 편입을 준비하게 됐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편입을 하려면 뭐 봐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라기보다 뭐 준비해야 되는 영어 점수나 뭐 학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대학교 2학년까지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일정 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학부 성적도 좋아야 되죠.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과 면접과 학부 성적과 체육 실기 이렇게 4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운동했던 선수들이 제일 부족한 게 공부다 보니까 먼저 영어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영어 공부를 많이 시작했죠. 옆에 있는 이건 탭스인가? 아, 이거 탭스. 탭스하고 토익에 좀 큰 차이? 토익은 일단 그 비즈니스 영어를 기반으로 만든 거라서 일단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뭐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편지나 광고 뭐 이런 게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탭스는 뭐 아마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수능 영어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능 영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을 하거든. 그래서 대부분 탭스는 그런 대학 입시에 좀 사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토익이 좀 훨씬 쉽다. 탭스는 공부해도 잘 안 오르더라. 안 해본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토익은 실전 영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많잖아. 한 가지 예로 내가 딱 토익을 끝낸 시점에 이제 애플에서 그 신제품 발표회를 했는데, 이거 설명을 하는데 다 들리는 거야. 100%의 내용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80%를 알아듣는 거야. 그때 그냥 들어보니까 내가 다 들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어쨌든 귀도 뚫리고 내가 글을 읽는 것도 문장력을 이해하는 것도 생기니까 도움은 됐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말하는 거는 조금 지금도 엄청 바쁘잖아. 지금은 일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6시 40분쯤 여기서 출발을 해. 한 7시 전에 그 연구원에 도착을 하고, 내가 7시 반부터 영어 학원 수업을 듣거든. 줌으로 1시간 동안. 그래서 그 영어 학원 수업을 준비를 해. 30분 동안.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영어 학원 수업을 듣고, 대부분 실험이 9시에 시작인데 난 좀 일찍 시작하는 편이야. 그럼 8시 반에서 8시 40분에 학원 수업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해. 그러면 40분에 시작해서 그때는 하루 종일 그냥 뭐 실험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한 6시 7시까지 계속 실험을 해야 돼. 6시 7시까지 실험을 하고 그때 저녁을 먹지. 늦게 저녁 먹으면 8시면 다 먹는단 말이야. 그때부터 한 저녁 10시까지는 좀 계속 공부를 하는 편이지.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 한 10시 반, 또 씻으면 11시. 그럼 11시부터 뭐 논문 읽거나 뭐 책 같은 거 읽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읽거나, 아니면 그날 공부할 게 부족하다, 아니면 발표 준비가 있다 하면은 발표 준비를 거의 새벽까지 하고 좀 자는 편이지. 그래서 진짜 바쁜 날에는 막 집에 새벽 2시에 올 때도 있고 새벽 1시에 올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잘 때도 있고. 공부가 재밌어? 나는 되게 재밌는. 지금 내년에 이제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석사 과정을 마친 뒤에 박사 후 과정까지 마치고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어하는 운동 생리학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일단 제 꿈이고 앞으로의 목표이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10대 운동을 그만두건 20대에 그만두건 30대에 그만두건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10대, 20대, 30대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만두고 언제 다른 걸 시작하든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으로 저도 언제나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목표를 크게 잡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00m를 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500m를 뛰려는 사람이 있어요. 100m를 뛰려는 사람은 100m를 뛰는 순간 걷게 되고, 500m를 뛰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100m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크게 잡아야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버시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엘리트 선수 출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하이버시티가 이렇게 잘 말씀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